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할 내용은 방정식, 부등식 단원의 끝에 보면 대단원 문제하고 익힌 문제가 아직 안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먼저 익힌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익힌 문제에서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의 36페이지의 문제 8번부터 풀어볼게요. 4차 방정식을 푸시오 했는데 문제 모양이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3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를 a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a에 관한 이런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푸시오라는 거는,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완전히 다 풀어서 해를 구하는 거니까 요 a 자리에 얘네들을 도로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이 자체가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다시 써주면 2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 거예요.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가 나오는데 두 개가 다 중근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중근 또는 x는 2, 이것도 중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 중에 4개가 다 서로 다른 4근이 아니고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해볼게요. 9번 문제 보면 x 3승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f0은 10, 그 다음에 f1은 f2는 f3은 a로 모두 다 같다. 이런 식을 만족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단 a는 0이 아니다. 여기서 요 만족시키는 요 식 있죠? 요거를 자세히 보면 f1이 a고 그다음에 f2도 a고 f3도 a라는 뜻이잖아요. f1은 a, f2도 a, f3도 a. 얘를 지금 풀어서 써준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fx는 a, 이 모양,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방정식 x에 얘는 1이 들어간 거고 얘는 2가 들어간 거고 얘는 3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x에 1이 들어가서 등식이 성립했고 2가 들어가서 등식이 성립했고 3이 들어가서 등식이 성립했다는 얘기니까 1, 2, 3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죠. fx는 a의 해가 1, 2,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방정식의 해가 1 또는 2 또는 3이다 하는 거는 그 방정식이 x-1 또는 x-2 또는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방정식을 a를 아예 이항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fx-a가 x-1, x-2,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 했으니까 여기 개수는 그냥 1이라고 놔두면 되고요. 이제 요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이항을 합시다. 이렇게 이항을 하면 아까 첫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f0은 10이라는 식 있죠? 요거를 이용하면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게 10이다. 얘가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는
이항하면 A는 16이네요. 문제 10번이요.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i의 전체의 15승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일단 요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있죠. 요거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 돼요.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주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죠. 여기에 1을 써봅시다. 여기가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요렇게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여기 옆에다 쓸게요. x-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자, 여기서 근이 하나가 나와요. x는 1. 얘는 실근이죠. 그 다음에 이 2차식의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허근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겠네요. 이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요 2차식에서 나오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필요한 게 알파와 베타의 합이 필요한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구할 수 있겠네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여기가 2가 되니까 약분해서 그냥 i의 15승. 근데 우리가 이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죠. i 4승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i의 15승은 i의 4승에 3승 곱하기 i의 3승 해주면 되죠. 요거는 1이고 그 다음에 i의 3승. i 3승은 마이너스 i와 같죠. 이거네요, 답이. 됐죠? 문제 11번이요. 둘레의 길이가 42cm이고 대각선 길이가 15cm인 직사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선 직사각형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42cm라 했으니까 여기를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놓으면 x와 y의 합은 2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자,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얘가 15cm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5의 제곱이니까 225. 자, 요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겠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 요 두 식을 연립을 합시다. 여기에서 y는 21-x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1-x의 제곱은 225다. 자, 정리를 하면 x제곱이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x, 그 다음에 21의 제곱은 요거를 빼주면 216이요. 이게 약분이 되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x-12, x-9는 0. 그러면 x는 9 또는 12.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을 푼 거니까 y까지 써주면 x가 9일 때 y는 12, x가 12일 때 y는 9.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나올 텐데 이게 응용 문제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9cm, 12cm 라고 써도 되고 자리 바꿔서 써도 되고 이게 12cm일 때는 이게 9가 될 것이고
그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그려서 구했다 그러면 9cm, 12cm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답은 숫자 2개 써주면 돼요. 9cm 하고 12cm. 이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나타낸다. 됐죠? 다음 문제 12번을 풀어볼게요. 자, 문제 12번을 읽어봅시다.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학생 한 명당 4개씩 주면 사과 13개가 남고,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지금 학생 수를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학생 수는 그냥 X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학생 수는 X명. 자, X명한테 각각 한 명당 4개씩 사과를 주면 사과가 13개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사과의 개수는 학생 한 명당 4개씩 준다 했으니까 4x개를 주고 13개가 남았다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학생 수, 그 다음에 사과의 개수. 그 다음 두 번째 줄 여기서부터 봐요. 자, 이제 사과를 6개씩 줄 경우에는 6개씩 주면 맨 마지막 학생은 사과를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다고 한다. 지금 학생 수가 X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6개씩 주면 그 X명 중에서 한 명은 온전하게 6개를 못 받는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얼만큼을 받는다는 얘기냐면 학생 수가 원래 X명인데 그 한 명을 제외하면 X-1명이죠. X-1명은 6개씩 다 받아가는데 나머지 그 한 사람은 1개 이상,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과의 개수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에요. 식을. 사과의 개수는 6개씩 주면 맨 마지막 학생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X-1명까지만 6개를 온전히 받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1개 이상, 그 다음에 6개 미만,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만 잘 세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부등식 풀어봤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사과의 개수는 맨 처음에 학생 수는 X명이라고 놓았고 그 다음에 사과의 개수는 학생 한 명당 4개씩 주면 13개가 남는다 했으니까 4x 플러스 13이고 그 다음에 6개씩 주면 맨 마지막 학생은 사과를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다 했으니까 맨 마지막 학생은 온전히 못 받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X-1명까지만 6개를 받는 거고 맨 마지막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다. 그게 사과의 개수인데, 자, 얘를 정리를 합시다. 6x-5죠. 그리고 사과의 개수는 여기에서 4x 플러스 13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여기도 풀어주고, 자,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우선 이쪽을 풀어봅시다. 여기다 풀어볼게요. 자, 이쪽의 부등식을 풀면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하고 그러면 x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부등식을 풀어요. 자, 4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2x는 자, 이쪽에서 뺀 거죠. 6x 마이너스 4x 하니까 2x는 13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x는 2분의 1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공통 범위. 겹치는 부분을 구하면 x는 2분의 13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학생은 최대 몇 명인지 구하시오 했잖아요. 지금 학생 수를 x라고 놨는데 x의 범위가 2분의 13보다 크고 9 이하라 했으니까 최대 9명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죠. 최대 9명.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37페이지에 13번을
풀어볼게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여기서 이 2차 부등식에서 좌변은 이런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 좌변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라는 뜻이잖아요. 이 좌변의 값이 뭔지 모르는데 이 좌변의 값을 y라고 놓을게요. 이 좌변을 y라고 놓자는 얘기예요. 물론 우변도 y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좌변이 나타내는 그 그래프 모양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y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2차 함수. 그 다음에 우변은 y는 0이 나타내는 건 x축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라는 게 크든가 아니면 같든가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지 않는 거니까 즉 실근을 갖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이 2차 방정식 여기 x가 빠졌네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판별식이 0일 때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서 A의 범위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를 다 풀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A 플러스 1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요건 A죠. 자,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 해의 범위는 큰 근, 작은 근 사이죠.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A의 범위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문제 14번이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우선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풀어봅시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해의 범위는 7 이하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이게 절대값 x-a가 3보다 작다 하면 x-a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 이렇게 되죠. 자, 각 항에 a를 더합시다. 그러면 a-3보다 크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이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공통 범위 안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도록 이제 a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우선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a-3보다 크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공통 범위가 이런 식으로 겹친다고 칩시다.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도록 하려면 자, 이때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a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일단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a-3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얘보다 크면 안 되죠. 이거여도 안 되고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즉 a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다 쓸게.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여기는 같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2까지 해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 해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두 개만 되려면 a 플러스 3은 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정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같아야 돼요. 즉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요 a 플러스 3이 여기가 a 플러스 3인데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요거 두 개가 정수해죠. 이렇게 돼도 요게 정수해야. 근데 요거보다 더 위로 가면 정수해가 하나, 둘, 세 개가 돼버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각 항에서 3을 다 뺍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 범위는 겹치는 부분은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게 일단 해가 하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a-3이 여기에 있고 a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을 때 요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도록. 그러면 일단 a 플러스 3은 7보다는 커야 돼요. 7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a는 4보다 크다죠. 하나 나왔다. 그 다음에 a-3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게 일단 해가 7 하나 들어가고 6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6보다는 작아야 돼요. a-3이. 근데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까 반대의 경우에서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a-3은 6보다는 작아야 되고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도 3을 다 더합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 이거랑 겹치는 부분은 요거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거나 또는 이런 경우로 나누어서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이거 또는 이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써주면 돼요.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8 이상 9보다 작다. 이렇게요. 잠시만요. 이 연립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부등식의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7 이하라고 나왔었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a-3보다 크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인데 그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가 a-3이고 여기가 a 플러스 3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벌써 6이 돼요. 그러니까 공통 부분의 정수가 두 개만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지는 않죠.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안에 정수가 2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이게 맞는 거죠.